항공기가 하나 있죠. 제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 K맥. 이거는 되게 고급 정보입니다. 되게 고급 정보인데. 여기 풀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만 드리는 정보의 수준을 여기서 제가 이 정보 회의에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전공자 장비들은 아직 수주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왔는데 기대감 때문에 밸류가 이만큼 벌어졌단 말이지. 그럼 이제 남은 건데 수주가 진짜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꺾인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면 한 번 또 리바운딩 주고. 근데 이제 K맥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지금 한 1.5배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그 장비 업종 내에서 이제 상대적인 이제 그 좀 저평가 상태,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따라서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K맥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로 봐도 저평가, 분자 진단으로 봐도 저평가. 근데 믹스를 하면 그래도 저평가. 아니 오늘 보니까 지금 리뷰하면서 언제 터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아까 구준의 연구원님은 인성 정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그 전 얘기한 게 주권희 없어요. 소장님 있어요. 아까 에스테파마가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제가 조민규 그 전까지 야간 개장하면서 네네. 건희 형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들어본 게 처음이야. 네, 그 우리 대표님은 아니, 오늘은 내가 진짜 작정하고 띄우려고 왔어, 사실. 오늘은 되게 생소한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미콘 라이트라는 기업입니다. 세미콘 라이트. 보니까 LED 기업이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2014년 1월에 70명이었는데 어딘데? 네네. 지금은 한 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 네. 이 그랬네. 기업 같은 경우 2007년에 아직 1년이 안 됐죠. 설립이 돼가지고 2011년에 이제 플립칩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퀀텀 닷 이제 TV라고 하는 퀀텀 거죠. 닷 TV. 거기에는 이제 이 플립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업황이 안 좋을 뿐이지. 그리고 단가 경쟁도 있어요. 수평칩에서는. 하지만 플립칩은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독전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최초로 그 LED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체적인 칩을 만든 회사예요. 이제 워낙 칩 쪽에서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UV라고 하죠. 그 살균, 소독하는 그런 자외선 살균. 예, 기술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군이 굉장히 다양하다. 지금은 물론 삼성 TV향으로 지금 매출이 거의 쏠려 있는 상황이고 최대 주주가 또 루멘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10,000원 정도에서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쯤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4일 5일 뒤에 가봐야 얘가 추세가 어떻게 돌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보더라도 뭐 더 빠지기는 힘들 것 같아. 예. 어떻게 우리 제가 우리 최근에 온라인 사회자분께서 이상하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별로인 것 같네요. 이게 모르시니까 그래요. 이 기업을 사실은 근데 봐봐, 내가 고용구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 OLED가 대세인데, 그러니까 OLED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TV를 OLED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OLED TV를 콘센트만 들어가는 보면은 거죠? 문제가 뭐냐면 네. 수율 문제가 있어요. 공정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OLED 열린다는데. 그러니까 SFA 가는 거 아닌가요? OLED TV. 열리죠. 아직 기술적이라던가 수율적인 측면에서 RGB로 갈 거냐, WLED로 갈 거냐,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제 QLED라던가 뭐 SUHD 뭐 이런 걸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뒷단에 이 플립칩을 많이 쓰게 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좀 싼 LED TV 말고 고가형. 이게 7,000원인데 OLED처럼 됐으면 한 3만 원 부르겠지. 근데 만 원밖에 안.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듣자고. 잠시만요.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식이라는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기대감도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상 이 기업이 7,000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영업이익률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받아요? 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싸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싸요. 왜 저는 어느 정도 싸죠?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싸다고.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의 반영이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럼 미래 가치의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는 게 주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AP 시스템이 수주가 아직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물론 곧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저는 주식은 무조건 하나라고 봐요. 그냥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 멋진 꿈 어떤 주식인가요? 저는 일진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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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작년에 그 알피니언 뭐 자회사, 어우, 바이오 자회사. 역시. 그 정도면 뭐, 역시 예. 어깨 뽕들만 해요. 지금 두 개. 네. 일단은 그 일진홀딩스를 보면 자회사가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주방송부터 시작해서 일진전기, 그렇죠.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알피니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궁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산부인과에 간 이제 환자들이 진단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그 기기를 서울대학병원에서 일단 임상에서 통과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국내 시판 허가가 났고, 작년에 이제 한 5대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올해 이제 추가로 계속 더 매출이 발생될 걸로 보이고, 폴란드랑 독일에 조만간에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배치가 돼서 유럽 홍보가 들어갈 거고, 이제 유럽 CE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라인업도 좀 더 늘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쪽이 뭐 의료 장비는 좀 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건데, 이거를 얘네가 지금 40억인가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술을 가져가서 상업화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거를 주가에 반영시키기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초음파 진단 치료기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어서 내후년까지 먹거리는 있다. 그러면 치매가 걸렸다는 거를 진단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료가 아닌데. 근데 자기가 치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만큼만 나와도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고 예방을 하려고 하고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가 진짜로 걸리는 시기를 5년에서 10년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5년에서 10년을 늦추면 국가적인 비용 자체가 거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줄기 때문에 국가적인 장려 사업이 될 수 있다. 지금 알피니언만 해도 지금 굉장히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일진 다이아랑 일진 뭐 이런 전기, 그 다음에 전주방송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을 다 모았을 때 지금 아직도 시총은 싸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가요님께서 오 일진 이쁘네요. 오히려 12,000원 밑으로 빠지면 네. 더 사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릴 애들만 쏙쏙 골라오시는 조 제가 또 대표님. 이제 정신 차린 정보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맹수 조 대표님이라고 지금 네, 호가 붙여지네요. 백산이라는 종목인데, 백산. 백산, 잘 알지. 폴리우레탄을 소재로 네. 해서 인조가죽 합성 피혁을 합성 전문적으로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거기에 들어가는 스포츠 그 의류에 쓰이는 인조 피혁을 만드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 25%. 세계 1등 회사. 오. 잘 몰랐죠?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모멘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왜 받았었냐면 그 인조 피혁이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 커버 있죠. 이런 쪽에 이제 그 인조 피혁이 쓰인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슈가 됐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 그렇더라고요. 매출액은 조금 그런데 이익이 한 60% 이상 좋아졌고, 네네. PER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당도 줬던데요. 이번에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당장 쫓아가지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좀 주가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가 기아차. 인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해지죠. 그런 게 딱 네,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의 그래야 기아 스포츠제 늘 거예요.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익률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에 들어가는 인조 피혁은 이게 기본적인 캐시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라던가 IT 쪽에 들어가는, 오늘 이제 박스를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좀 눌렸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200원 정도, 한 5,200원 정도에서 한 5,500원 정도 사이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뭐 아주 길게 보자면 뭐 전고점은 뚫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때 탐방을 가서 한 4,000원대부터 해가지고 한 8,000원 넘어갈 때까지 갔다가 12,000원 목표가를 부리고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심하게 한 7,000원 정도? 자, 이때. 그래, 7,000원. 네, 꿈이 작아지셨어요. 7,000원, 8,000원 갈 때 내가 12,000원 간다고 했다가 네. 그다음부터 그래, 거기를 못 갈고 부러져가지고. 목표가를 너무 높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7,000원 정도 수준. 벽산이 아닙니다. 벽산 뭐 타일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백산 OPC도 아닙니다. 네. 백산 OPC는 이제 바뀌어요. 한프라는 회사로 이제 사명이 바뀌고 사실 백산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백산 OPC였어요. 자회사였었는데 오. 그게 이제 매각이 되면서 네네. 자회사에 따른 어떤 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백산이 정신 차리는. 오늘 회의에서 진짜 정신을 차리게 됐죠. 회의했던 종목 3개 중에서 어떤 네. 종목이 가장 좀 이렇게 와닿으세요? 저요? 예. 백산이라고 그러세요, 백산이라고. 아니 객관적으로 해야지 객관적으로.